안녕하세요, 렉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 리큐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3년째 거주 중이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모든 술들은 프랑스 현지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구하기 쉬운 술도 있을 거고요. 비교적 구하기 어려운 술도 있을 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큐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프랑스에서 리큐르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사실 제 앞에 있는 모든 술들이 다 리큐르가 아닙니다. 구글 프랑스에서 리큐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Une liqueur est une boisson spiritueuse produite par aromatisation d'une base alcoolique à l'aide de fruits, de plantes, de produits laitiers par différents procédés dont la macération ou l'infusion et par addition de sucre.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요, boisson spiritueuse 하면 증류를 통해 만든 술이에요. 술을 만들 때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담금주, 두 번째는 증류주가 있는데, 리큐르의 첫 번째 조건은요, 증류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티라미수를 만들었어요. 티라미수 만들 때 향을 돋우려고 와인을 조금 넣었어요. 그런데 그 와인이 티라미수에 들어갔다고 해서 리큐르가 될 수는 없겠죠. 와인은 증류주가 아니라 담금주니까요. 그리고 아로마티자시옹 하면 향을 따로 입힌 거예요. 그 향은 과일이나 허브 같은 식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란이나 유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리큐르의 두 번째 조건은요, 증류주의 향과 맛을 따로 첨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럼은 사탕수수를 증류를 해서 만든 술인데요, 다른 향이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럼은 이제 리큐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알아볼까요? 이제 par addition de sucre, 설탕이나 당이 첨가를 해야 돼요.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리터당 100g 이상의 설탕을 함유를 해야만 이제 리큐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해요. 흔히들 제과할 때 리큐르 추천해주세요 하면 럼이요, 키르시요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는 럼도 키르시도 리큐르는 아니라는 점. 네, 흥미롭지 않나요? 영상에서는 이제 원래는 다 리큐르가 아니지만 편의상 리큐르 소개 리큐르라고 할게요. 그래서 도대체 제과나 제빵 할 때 리큐르나 술을 왜 넣어야 하냐? 사실 바바오 럼이나 까놀레나 이런 몇 가지 품목을 제외를 하면요, 리큐르가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 정도? 근데 저는 디저트를 만들 때 웬만해서는 리큐르를 꼭 넣는 편입니다. 왜 넣냐면, 첫 번째는요, 리큐르는 디저트에 깊이 있는 맛과 향을 더해줘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녀석들이 술이잖아요. 특히 증류주는 도수가 높은 편이라서 보존성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들 사이를 이어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콜릿이 들어간 크림에 딸기를 샌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초코 크림의 무거운 향이랑 딸기의 가벼운 맛이 충돌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크림에 딸기 술을 넣었더니 초코와 딸기가 조화롭게 이어지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재료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큐르는 재료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해요. 마스카포네가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케이크에 리큐르를 소량 넣으면 무겁지 않고 산뜻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죠. 리큐르로 크림의 느끼함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케이크나 디저트 만들 때 술이나 리큐르를 저는 꼭 넣는 편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요, 이제 crème de pêche de vigne, crème de fraise de bois. 이제 크렘은요, 리큐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리큐르예요. 리터당 250g의 설탕이 들어가야 프랑스에서 크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쨍한 단맛과 더불어서 마치 크림처럼 좀 걸쭉한 텍스처가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베이킹 할 때 크렘을 추천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크렘은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술이기 때문에 당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당도에 예민한 품목을 만들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설탕량을 가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성분을 보면요, 증류주에다가 물, 설탕, 시럽 이것저것 넣고 막상 생각보다 과즙 함량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림에서 나는 향들은 인공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과일 맛 사탕이나 과일 시럽에서 나는 그런 향들이 나거든요. 이 복숭아도
복숭아 젤리에서 나는 그런 달고 쨍한 복숭아 향이고요. 이 딸기도 그 딸기 물약 향이 나요. 그 크림을 넣어서 디저트를 만들면 그 뭔가 맛이 납작해진다 해야 되나? 그 고급스럽고 은은한 풍미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공장 향 같은 게 나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디저트 만들 때 크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술들은 오드비입니다. 그 오드비는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영어로 치면 브랜디예요. 오드비는 원물을 그대로 증류를 해서 만든 증류주의 일종이고요. 따로 설탕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리큐르는 아닙니다. 증류주기 때문에 무색 투명하고요. 따로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수가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에요. 보시면 이 녀석 45도, 얘는 몇 도지? 43도, 보통 42도에서 45, 6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드비를 그대로 마시면 저의 식도랑 장기들의 위치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오드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키르쉬라고도 하죠. 그 제과 제빵 하시는 분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이제 키르쉬는 체리로 만든 오드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키르쉬 말고도 오드비가 수십 수백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오드비를 접한 이후로는 키르쉬는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크림보다 오드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드비의 첫 번째 장점은요, 원물만을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향이고요. 그 두 번째는 설탕을 따로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도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누이스포마사의 딸기 오드비인데요. 제가 프랑스 딸기가 맛이 없어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사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그 자연적인 딸기 향을 얻는 게 어려워요. 그 흔히들 딸기 향이나 딸기 술이나 이런 것들의 향을 맡아보면요, 그 딸기 원물의 그 자체의 향이 아니라 그 뭔가 딸기 맛 향, 그 시럽이나 감기약 향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자연 딸기 향이에요. 그 생크림 딸기 케이크 만들어 보시거나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장고에 한 사흘 정도 놔두면요, 그 딸기는 되게 흐물흐물해지고 생크림이 딸기 향을 쏙 빨아들여가지고 생크림만 맛을 봐도 딸기 향이 나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 생크림에 딸기 오드비를 넣으면 정확하게 그 향이 나요. 딸기를 넣지 않아도. 그 큰 병이 단종이 되어서 미니어처만 10병을 샀고요. 지금 4병, 5병은 이미 소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가 다른 딸기 오드비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야심차게 구매를 했지만 이 제품은 뭔가 이게 뭔가 싱싱한 딸기 향이 아니라 약간 상한 딸기 향이 나요. 그 딸기 오드비가 다른 종류에 비해 그 브랜드마다 퀄리티 차이가 커요. 이거는 오드비 클래식 프랑보이즈 산딸기 오드비인데요. 이게 그 뉴이스포마사라고 딸기 오드비랑 같은 회사예요. 그 이 회사가 그 베리류를 잘 만들더라고요. 이 아이도 향이 정말 좋아요. 그 진짜 신기한 게요, 얘가 도수가 45도예요. 그런데 향만 맡으면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거의 안 나고 그 신선한 과일의 향만 남아요. 신기하게. 그 산딸기는 딸기보다는 조금 새콤하면서 가볍고 금방이라도 또르르 굴러갈 것 같은 옥구슬 같은 향이 납니다. 그 사실 제과 제빵할 때 많은 양의 오드비를 넣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먼저 이렇게 미니어처로 구매를 하고 이제 미니어처 뭐 2~3병 구매했다가 다 소진을 하면 이제 큰 병을 재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미니어처로 샀다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큰 병을 최근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제품은 프랑스 아마존에서 쉽게 구매 가능해서 저도 아마존에서 샀어요. 그래서 산딸기 오드비는 딸기 베이킹 할 때 그 다른 오드비에서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이라서 이건 키르쉬로 대체가 안 돼요. 이 향은 그 한국 딸기는 충분히 달콤해서 한국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산뜻하고 가벼운 산딸기를 추천하고요. 이제 프랑스 같이 딸기나 향이 부족한 나라는 이제 딸기 오드비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산딸기 오드비로 맛있는 딸기 하이볼 만드는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제 세 번째 오드비는요, 쥐미클로사의 오드비 드 미라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주 등장한 제품이에요. 미라벨 자체가 한국에는 없는 자두 품종 중에 하나인데
자두의 신맛은 싹 빼고 단맛만 남아있고요. 일반 자두보다도 물기가 좀 적어서 씹었을 때 약간 체리처럼 톡톡 씹히는 식감이에요. 대략 자두 70%, 체리 30% 정도의 맛인데 제가 한국 딸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일이 프랑스 미라벨입니다. 보통 여름에 유럽에 오면 납작 복숭아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라벨을 꼭 드셔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미라벨 자체가 되게 포근하고 은은한 향이라서 다른 재료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뭐 레몬이나 유자 같은 계열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망고랑도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말차 디저트 만들 때 꼭 미라벨을 넣는데 이제 말차는 어린 잎을 차광 재배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어린 잎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차 베이킹 할 때 미라벨 오드비를 넣으면요, 그 말차의 씁쓸한 맛은 남아있으면서도 미라벨 향이 그 말차의 특유의 풋내랑 비린내를 싹 가려줘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누이스 포마사의 미라벨도 미니어처로 있고, 미라벨을 좋아해서 한 3가지 브랜드를 사봤는데요. 이 제 미클로 이쪽 브랜드가 미라벨은 제일 잘해요. 잠시만, 향을 맡아보면 달콤하고 향긋하고 부드러운 향. 그래서 미라벨도 호불호가 정말 없고 어디든 넣어도 진짜 잘 어울리는 최애 오드비 중에 하나입니다. 미라벨 오드비는 정말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른 오드비도 미니어처로 구매를 했는데 꼭 사야 할 이유는 못 느껴가지고 큰 병으로 재구매를 안 했어요. 그 중에서 이거는 서양 배 오드비인데, 이거는 제가 학교 실습할 때 배 샤를로트를 만들 때 처음 써봤는데 그 은은한 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배로 만든 디저트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손이 가진 않아서 추천을 하기는 애매해요. 향은 좋은데 뭐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굳이 쓸 일이 없어서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리큐르예요. 초콜릿. 마리 갤런트라는 브랜드의 초콜릿 리큐르인데요. 이 리큐르의 특징은 그 골드람 베이스에 은은하게 카카오 향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럼이랑 카카오의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가지고 초콜릿 베이킹 할 때 꼭 쓰고 있어요. 꽤 많이 썼죠. 네, 저의 애착 리큐르 중에 하나입니다. 초콜릿 베이킹 좋아하시면 초콜릿 럼 리큐르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런 마니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리큐르죠. 한국어로 그랑 마니에르인지 그랑 마르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그랑 마니에르는 그 꼬냑 베이스에 오렌지 향이 첨가된 리큐르예요. 이제 꼬냑은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포도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고요. 이 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향이 울림이 굉장히 깊어요. 그 오드비는 뭔가 과일을 갓 따는 향이고요. 그랑 마니에르는 뭔가 숙성시킨 향이에요. 그래서 디저트 만들 때 깊이 있는 풍미를 주기가 좋더라고요. 그 비슷한 오렌지 리큐르 중에서 그 꾸앙토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저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 향은 뭔가 조금 저렴한 오렌지 사탕스러운 그런 향이 나가지고 그 웬만해서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강마니아가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뭐 리큐르 이런 거 한 병 사면 오래 쓰니까 돈을 투자해서 퀄리티 있는 제품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큐르와 리큐르가 아닌 술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모든 술 중에서 탑 3를 꼽는다면 이제 3위는 그 럼비엘 마리 갤런트라는 초콜릿 리큐르고요. 2위는 누이스 포마사의 오드비 클래식 프람보ise 산딸기 오드비가 2위고요. 딸기 오드비도 진짜 괜찮은데 이거는 큰 병이 단종이 되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대망의 1위는 제 미클로사의 오드비 미라벨 오드비입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리큐르들이 몇 개 남아있어서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꼭 다른 리큐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맛있는 딸기 하이볼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칵테일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닌데, 먼저 딸기 퓨레를 넣어줄게요. 이 딸기 퓨레를 샀는데 이게 아마 설탕이 10%인가 5%인가?
설탕이 9.7% 있어요. 딸기가 90%고. 그래서 퓨레는 설탕 함량이 적은 걸 사시는 게. 먼저 딸기 퓨레를 넣어줄게요. 어떡해! 이게 달지 않아서 조금 많이 넣어줘도 괜찮아요. 산딸기 오드비 넣어줄게요. 그리고 토닉 워터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생민트를 넣어줍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제과 관련된, 프랑스 관련된 컨텐츠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